안녕하세요. 오늘도 88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정보통 88하루입니다. 오늘 영상은 우리 어르신들의 최대 관심사, 바로 기초연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매달 통장에 30만원의 돈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는 정말 큰 문제입니다. 매달 1년이면 400만원 가까이 되는 큰 돈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습니다. 옆집 김영감은 나보다 아파트 평수도 넓고 사학연금도 받는데 나는 집 한 채 달랑 있는데 왜 탈락이냐. 이렇게 억울해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만들 수 있는지 아주 상세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내가 왜 그동안 탈락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재산을 관리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그 해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어려운 용어는 최대한 빼고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편안하게 귀만 열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핵심 1. 기초연금. 도대체 누가 받는 것인가? 먼저 기초연금의 기본 원칙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게 드리는 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위 70%라는 기준입니다. 정부에서는 매년 선정 기준액이라는 커트라인을 발표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단독 가구, 즉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월 소득 인정액이 247만원 이하셔야 하고, 부부 가구는 두 분 합쳐서 395만 2천원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나는 한 달에 버는 돈이 100만원도 안 되는데, 연금도 국민연금 30만원밖에 없는데 왜 탈락이야? 하시는 분들입니다. 문제는 바로 소득인정액이라는 단어에 숨어 있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소득은 우리가 생각하는 월급이나 매달 들어오는 현금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르신이 가지고 계신 집, 땅, 예금, 보험, 심지어 자동차까지 전부 돈으로 환산해서 소득에 더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돈을 안 벌어도 소득이 높게 잡히는 이유입니다. 핵심 2. 소득인정액의 비밀.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계산법을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어르신의 재산을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진짜 소득, 일반 재산, 금융 재산입니다. 진짜 소득은 근로소득, 즉 일에서 버는 돈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근로소득은 혜택이 많습니다. 일에서 버는 돈에서 매달 110만원을 기본으로 빼줍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에서도 30%를 추가로 더 빼줍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께서 경비일을 하셔서 월 200만원을 버신다고 해도 정부는 이걸 200만원으로 보지 않고 훨씬 적게 봅니다. 그래서 몸이 건강하시다면 소일거리를 하시는 게 기초연금 받는 데에 큰 지장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10원 한 장 안 빼주고 그대로 소득으로 잡힙니다. 기초연금에서만 공제를 해드리는 겁니다. 일반 재산, 이게 문제입니다. 주로 살고 계신 아파트, 빌라, 주택, 그리고 시골에 있는 땅 같은 부동산을 말합니다. 정부는 이 부동산 가격에서 기본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만을 빼줍니다. 대도시인 서울이나 광역시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을 공제해줍니다. 그렇게 빼고 남은 금액에 대해 연 4%의 이자를 적용해서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쉽게 말해 어르신이 이 정도 부동산을 깔고 앉아 있으니 그 집에서 매달 이 정도 월세 수입이 나오는 셈 칩시다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값이 비싸면 소득이 없어도 기초연금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으로 은행 예금, 적금, 주식, 보험 같은 현금성 자산입니다. 이건 부동산보다 조금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부동산은 그래도 대도시 기준으로 기본 공제를 1억 넘게 해주기도 하지만 금융재산은 딱 2천만원만 빼줍니다. 2천만원 넘는 돈에 대해서는
역시 연 4%로 계산해서 소득에 더합니다. 그래서 통장에 목돈이 있으면 기초연금 받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핵심 3기초연금 탈락의 주범, 3대 악재.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탈락하는지 소위 탈락 폭탄이라고 불리는 3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범, 자동차입니다. 기초연금에서 자동차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집이나 예금은 1년에 4%만 소득으로 잡지만 자동차는 사치품으로 간주되어 차량 가격의 100%를 월 소득으로 잡아버립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르신이 4천만원짜리 고급 승용차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정부는 어르신이 매달 4천만원을 버는 사람이라고 간주합니다. 말도 안 되지만 계산법이 그렇습니다. 이러면 무조건 탈락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 배기량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 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차입니다. 최근에는 배기량 기준은 좀 완화되는 추세지만 차량 가격 4천만원 기준은 엄격합니다. 아니, 내가 젊었을 때 고생해서 늙어서 좋은 차 한번 타보겠다는데 그게 죄냐?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죄는 아니지만 나라에서 주는 세금 혜택을 받기에는 부유하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만약 기초연금을 꼭 받으셔야 한다면 자녀 명의로 차를 돌리시거나 차량 가격이 4천만원 밑으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전기차도 차값이 비싸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으니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주범은 회원권입니다.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승마 회원권 등입니다. 이것도 자동차와 마찬가지입니다. 회원권 가격의 100%를 월 소득으로 잡습니다. 3천만원짜리 골프 회원권이 있다? 그럼 월 소득 3천만원인 부자로 간주되어 바로 탈락입니다. 혹시 장롱 속에 묵혀둔 잘 가지도 않는 콘도 회원권이 있다면 당장 파시는 게 낫습니다. 그것 때문에 연 400 현금을 놓치고 계신 걸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주범은 자녀에게 준 돈입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억울해하십니다. 내가 내 돈 가지고 자식 전세금 보태줬는데 내 통장에 돈이 없는데 왜 탈락이냐 하십니다. 정부는 어르신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그냥 주면 그 돈을 없어진 돈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직 어르신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간주합니다. 이를 증여 재산 또는 기타 산정 재산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기초연금을 받으려고 일부러 재산을 자식에게 넘겨서 가난한 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집을 팔아서 자식에게 주거나 통장 돈을 몽땅 인출해서 자식에게 줘도 정부 전산에는 그 돈이 그대로 어르신 재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심지어 이 기록이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어르신 돌아가실 때까지 따라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재산 미리 물려주고 연금 받자라는 생각은 아주 위험합니다. 핵심 네 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 실전 해결책. 탈락 이유를 알았으니 이제 해결책을 찾아봐야겠죠. 그럼 나는 평생 못 받는 거냐? 아닙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재산 구성을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첫째, 금융 재산을 줄이고 일반 재산으로 바꾸는 전략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은행 예금은 공제가 2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집일반 재산은 지역에 따라 최대 1억 3,500만 원까지 공제해 줍니다. 예를 들어 통장에 1억 원을 그냥 넣어두면 이게 고스란히 소득으로 잡히지만 그 돈으로 낡은 집을 수리하거나 더 쾌적한 전세로 이사 가는데 보태면 일반 재산이 되어 공제 혜택을 받아 소득 인정액이 뚝 떨어질 수 있습니다. 즉 현금을 쥐고 있기보다는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쓰시는 것이 기초연금 수급에는 훨씬 유리합니다. 둘째, 부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금은 어르신의 재산에서 빼줍니다. 만약 집에 대출이 있다면 그만큼 재산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기초연금 받자고 무리하게 이자 내면서 대출을 받으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전세 보증금 같은 임대 보증금도 부채로 잡힙니다. 혹시 집이 좀 크시다면 방 하나를 월세나 전세로 내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은 부채로 잡혀서 내 재산이 적어 보이는 역할을 합니다. 집 활용도를 높여서 소득도 올리고 재산 평가액은 낮추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셋째, 자동차와 회원권은 과감하게 정리하십시오. 4천만 원 이상 가는 고급 승용차는 기초연금의 가장 큰 적입니다. 정말 그 차가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차를 처분하시거나 가격이 저렴한 중소형 차로 바꾸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이 차는 내 자존심이다 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그 자존심의 대가가 매년 400만 원의 기초연금 포기라는 사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회원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회원권은 무조건 처분해서 현금화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넷째, 증여 문제 해결을 위해 자연적 소비를 입증하십시오. 조금 전 자식에게 돈 주면 재산 기록은 그대로 남는다고 했지요. 그런데 이 증여 재산도 영원히 가는 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차감해 줍니다. 이를 자연적 소비 금액이라고 합니다. 매달 어르신이 생활하는데 최소한 이 정도 돈은 쓰시겠지 하고 정부가 인정해주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이 자녀에게 1억 원을 주셨다고 칩시다. 2026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월 약 247만 원 정도를 자연 소비 금액으로 쳐줍니다. 즉 매달 247만 원씩은 그 1억 원에서 까주는 겁니다. 계산해보면 대략 3년에서 4년 정도 지나면 그 1억 원이 전산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 자녀에게 증여를 하셨다면 당장은 못 받더라도 몇 년 뒤에는 재산이 차감되어 다시 수급 자격이 생길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셔야 합니다. 핵심 5번째 자주 묻는 질문들 크유앤드어. 질문 1. 자식들이 잘 살면 부모는 기초연금 못 받나요? 답변 절대 아닙니다. 이게 옛날에는 그랬는데 바뀐 지 오래됐습니다. 자녀가 강남에 빌딩을 가진 부자라도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1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신청하시는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만 봅니다. 그러니 자식 핑계 대지 마시고 당당하게 신청하십시오. 질문 2. 보험 해약 환급금도 재산인가요? 답변 네, 맞습니다. 당장 깨서 현금으로 쥐고 있지 않아도 지금 해약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 해약 환급금은 금융재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종신보험이나 저축성 보험이 큰 게 들어져 있다면 그것 때문에 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질문 3. 작년에 신청했다가 떨어졌는데 또 신청해도 되나요? 답변 무조건 다시 하셔야 합니다. 이게 오늘 강의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한번 떨어지면 영원히 탈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선정 기준액은 매년 오릅니다. 즉, 문턱이 매년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르신의 집값, 공시지가가 떨어졌을 수도 있고 예금을 생활비로 써서 통장 잔고가 줄었을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아슬아슬하게 탈락하셨던 분들은 올해에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년 1월이나 어르신 생신 직후에 무조건 주민센터에 가서 기초연금 다시 한번 봐달라고 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나라에서 이제 받으세요 하고 연락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챙겨야 합니다. 질문 4.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라는 게 있다던데. 답변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주민센터 가서 기초연금 신청하실 때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를 같이 신청하겠다고 말씀하십시오. 이게 뭐냐면 이번에 탈락하더라도 나중에 어르신 재산 변동이 생기거나 선정 기준이 바뀌어서 받을 가능성이 생기면 주민센터에서 어르신 이제
다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라고 문자나 전화로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걸 신청해 두시면 매번 주민센터 가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5년간 관리해 줍니다. 꼭 신청하십시오. 긴 시간 동안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내용이 좀 많았지요? 핵심만 다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초연금은 내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집, 차, 통장을 모두 소득으로 환산한다. 둘째, 고급 승용차 4천만 원 이상 나 회원권은 기초연금의 적이다. 셋째, 통장의 현금보다는 집에 묶인 돈이 공제를 많이 받으니 유리하다. 넷째, 자식에게 준 돈은 한동안 내 재산으로 잡히니 주의해라. 다섯째, 작년에 떨어졌어도 올해 꼭 다시 신청해라. 그리고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를 신청하자. 여러분, 기초연금은 나라가 주는 혜택이자 어르신들의 권리입니다. 나는 집 있어서 안 될 거야. 나는 저축해둔 게 좀 있어서 안 될 거야 라고 미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모의 계산은 무료고 주민센터 상담도 공짜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혹시 내 차가 너무 비싼 건 아닌지, 묵혀둔 회원권은 없는지, 통장에 불필요하게 많은 현금을 넣어두진 않았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변화로 매달 30만원, 부부라면 50만원이 넘는 효자 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노후 자금 관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또는 주민센터 복지과를 찾아가셔서 상담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 하루도 마음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좋아요, 알림 눌러주시면 88하루가 힘이 나요.